자, 오늘은 보호원자 모형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보호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주의를 갖는다. 왜냐하면 배치가 불연속적이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자체가 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진다. 맞는 말이죠?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 핵에 가까우면 핵이 좀 더 세게 붙잡아 줄 거고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틀렸죠? 안정해지니까 작아져야 되죠? 답 2번이네요. 답은 2번이고요. 계속 봅시다.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일정한 궤도,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러더포드와 보어의 가장 큰 차이가 러더포드는 궤도 이야기를 안 했고 보어는 궤도 이야기를 했다. 그 궤도가 네 글자로 전자 껍질. 수소 원자의 산스펙트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전자가 다른 껍질을 이동하면 각 껍질마다 에너지 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무슨 형태로? 비대에너지 형태로. 됐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상태가 다른 두 가지 원소다라고 했고요. 지금 B부터 볼까요? B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으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 이걸 뭐라고 하죠?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요, 얘는 첫 번째 껍질이 아닌 조금 더 불안정한 상태다, 그죠?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들뜬 상태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럼 기억 틀렸네요. 바닥이 아니고 A는 들뜬 상태. 니은 A는 전자가 L 전자 껍질. 볼까요? N은 1이다, K 껍질. 두 번째가 N은 2고요, L 껍질. 세 번째가 M 껍질이니까 이 전자는 M 껍질에 존재하고 있죠? 틀렸습니다. 디귿 A에서 B의 전자 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냐? 첫 번째 껍질로 가는 거지. 우린 배웠지? 어디로가 중요한데 첫 번째 껍질로 발모 계열이고 무슨 영역? 항상 자외선 영역. 그러니까 빛을 방출한다. 맞죠? 답은 디귿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됩니까? 3번. 수소 원자의 보호 모형에서 몇 가지 전자 전위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가부터 볼까요? K에서 M이죠. 숫자를 해볼까요? 이건 N이 K면 1이고요. M이면 KLM이니까 N이 3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경우는 에너지를 뭐 하는 겁니까? 흡수하죠. 불안정해지니까. KLMN 네 번째 껍질에서 K 껍질이니까 N이 1로 가죠. 안정해지니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방출해야 되죠. L에서 K면 KL 두 번째 껍질에서 K 껍질이니까 첫 번째 껍질 역시나 안정해지고 방출이고요. KLM 세 번째 껍질에서 K 껍질이면 역시나 안정해지니까 방출이 되겠죠. 그럼 요거 세 개는 뭡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요것만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기억!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한 가지다. 가 한 가지. 니은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한다. 자, 방출이니까 보니까 첫 번째로 전부 자외선이네? 어디로가 똑같다면 4에서 2에서 3에서 4에서가 가장 에너지 크겠죠? 맞네. 파장이 가장 짧은 걸 물어도 답은 똑같죠. 방출한 에너지 크기는 다하고 라를 비교하면 2층에서 1층, 3층에서 1층이니까 라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파장은 더 짧겠죠. 맞네요. 답은 5번. 됐습니까? 4번 한번 봅시다. 가만 나는 또 에너지 상태가 다르네. 이번에는 이게 뭐야? 이게 바닥이네. 왜? 첫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껍질에 있으니까 들떠있네. 들뜬 상태 봅시다. 가는 바닥 맞고요. 나 들뜬 상태 맞고요. 가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K 껍질. KLM 껍질. 그러니까 나는 M 껍질. 이것도 맞죠? 다 맞는 말. 그 다음 4번. 가에서 나로 전자가 전이한데 가에서 나라는 건 N이요. 1에서 어디로 갑니까? N이 3으로 간다. 그런데 자외선이니 적외선이니 따질 때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었죠.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껍질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만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풀면 됩니다. 1에서 3은 배운 적 없으니까 이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죠? 3에서 1로 가는 거랑 똑같고요. 이 3에서 1로 가는 건 1로 가는 거니까 라이먼 계열이고 무슨 영역? 항상 자외선을 뭐 할 거다? 방출할 거다. 그러면
1에서 3으로 가는 건 얘하고 에너지 크기는 같죠? 다만 뭐 할 뿐 불안정해지니까 똑같은 크기의 자외선인데 뭐 할 뿐 흡수할 뿐. 그러면 가에서 나로 전자가 전이할 땐 가시광선이 아니고 뭡니까? 바로 자외선이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5번 가에서 나로 또는 나에서 가로 간다? 가에서 나로, 나에서 가로. 방금 이야기했죠? 크기는 같고 뭐하다? 부호만 반대다. 즉 출입이 반대가 되는 거니까 크기는 같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거 이용해서 4번 찾는 거죠. 답은 4번이다. 5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전자전이의 과정과 n값을 나타냈다. 보면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보니까 가는요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가고 있고요. 나는 보니까 둘, 셋,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가고 있고, 다는요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고 있네.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그 다음 마지막 라의 경우에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요렇게 구분 지을 수 있겠죠? 요거는 라이먼 계열이고요. 자외선을 방출. 요거는 뭡니까?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을 방출할 거고요. 요건 뭡니까? 파센 계열이고 얘는 아마 적외선을 방출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다의 전자 전이에서 가장 큰 에너지 빛이 볼까요? 우리 에너지의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볼까요? 무조건 독보적으로 에너지 값은 가가 제일 크죠. 선두 그룹, 이진 그룹 무조건 꼴찌죠. 이진 그룹에서는 두 번째로 가는데 네 번째보단 다섯 번째에서 갈 때가 더 크니까 다가 나보다 에너지 클 거고요. 마지막 꼴찌는 무조건 라가 돼야 되죠. 넘사벽이죠, 넘사벽. 그럼 이것도 갈 수 있겠죠? 파장은 가, 다, 나, 라 똑같은데 반대가 되죠. 라가 가장 긴 파장이 되겠죠. 왜? 파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다의 전자전이에서 가장 큰 에너지 빛 틀렸죠. 가가 가장 크죠. 나의 전자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은 나는 두 번째로 가고 있으니 무조건 가시광선이 나와야 되죠. 맞고요. 다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는 가의 3배다. 다가 가의 3배다. 계산할 가치가 없네. 왜? 에너지가 다보다 누가 더 크니까? 가가 더 크니까 계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막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죠. 리얼. 라의 전자전이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의 빛이 방출된다. 요거 맞는 말이죠. 가장 긴 파장. 답 뭡니까? 니은과 리을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를 나타냈다라고 했고요. 보니까 A만 지금 뭐 하는 거죠? 불안정해지니까 얘만 흡수고 B와 C와 D는 방출이죠. 그림을 봤을 때 B는 첫 번째로 발머가 아니고 라이먼, 자외선이죠. C는 두 번째 껍질 로니까 발머, 가시광선. D는 세 번째 껍질 로니까 파센 계열이고 항상 적외선. 그럼 기억 가. A의 경우에 에너지를 흡수한다. 맞고요. 나 C의 경우 뭡니까? 가시광선. 맞죠? D가 B보다 방출한 에너지가 크다. 아예 급이 틀리죠. 얘는 아예 자외선 쪽, 얘는 아예 적외선 쪽이니까 무조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D가 B보다가 아니고 무조건 B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틀린 말, 정답은 가와 나만 맞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7번 보겠습니다.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몇 가지 전자전을 나타냈다. 똑같죠? A, B, C, E는 뭡니까? 아까도 봤죠? 방출. D만 뭡니까? 흡수. 왜? 불안정해지니까. 그리고 D는 보니까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릴 때 흡수하는 에너지죠. A의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E의 전이보다 짧냐 묻고 있죠. 파장이 짧습니까? 묻는 건 에너지가 큽니까? 묻고 있죠. 에너지는 라이먼 뭡니까? 자외선. E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발모, 가시광선. 급이 다르죠? A가 훨씬 높은 급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짧다가 맞는 말이죠.
B에서 방출하는 빛이 진동수가 가장 작다. 진동수는 에너지랑 비례하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가장 작나 묻는 건 에너지가 가장 작나 묻는 거죠. 지금 에너지 값을 비교해보면요. D는 흡수니까 치우고요. A랑 C 중에는 A가 크죠. 그 다음에 B랑 E 중에는 누가 큽니까? B가 크죠. E가 크죠.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 가장 작으니까 진동수 가장 작다. 파장은 가장 길다. 맞는 말. C의 전이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빛은 뭡니까 이거? 이거 두 개 다 뭡니까? 자외선이죠.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붉은색 계열의 가시광선은 틀렸죠. 사실 붉은색 계열의 가시광선이라는 건 보남파초 노죽발해서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작은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3에서 2나 4에서 2 정도 되겠죠? 근데 A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C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관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몇 가지 전자전이다. 마찬가지네. A, B, C, D는 다 뭡니까? 방출이죠. A하고 B는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 C는 뭡니까? 가시광선 영역. D는 적외선 영역. E는 보니까 뭡니까? 1에서 5로 가니까 사실 얘는 뭐하고 똑같죠? 에너지 크기는 5에서 1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E는 흡수는 흡수인데 아마 자외선 영역을 흡수한다고 볼 수 있죠. 기억. C의 전이가 일어날 때 가시광선 맞죠? 왜?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984이다. 확인합시다. 여기 에너지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보면 B 같은 경우에 B는 N이 어디에서? 2에서 N이 어디로 가고 있죠? 1로 가고 있죠. 그러면 숫자를 묶고 있으니까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이거 마이너스 4분의 얼마나 됩니까? 1312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1312죠. 이거 계산하면 4, 3, 12, 4, 2, 8, 4, 8이 30입니까? 328, 즉 마이너스 328과 1312의 차이를 묶고 있으니까 오케이, 984가 맞는 말이죠. 단순 계산이죠, 그냥. 그 다음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A랑 B 중에서 찾아야죠. E는 흡수죠. 아예 틀렸죠. 흡수되는 걸 가지고 가장 크다고 하면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아예. 물론 아마 에너지 값만 따지면 얘가 제일 클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흡수죠, E는. 그 다음 가장 긴 파장의 빛, 가장 작은 에너지 빛, 가장 긴 파장, 가장 작은 에너지, 가장 짧은 파장, 가장 큰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이 가장 길다는 얘기는 에너지 가장 작은 거 방출은 얘죠. 적외선, D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물으면 너무 시시하니까 자꾸 파장을 주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이 문제 답이 된다. 되겠죠? 9번 볼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대. 그래서 에너지를 나타냈다. 뭐 이렇게 지금 준이 우리가 보던 그림이죠. 보기 바로 봅시다. N이 2에서 4로 전자전이는 N이 1에서 3으로 간대. 지금 전부 N 값이 증가하고 있지. 그럼 우리 어떻게 풀자? 우리 방식대로 풀자. 이거는 결국 이거죠. N이 4에서 2로 가는 거랑 N이 3에서 1로 가는 걸로 비교하면 되죠. 누가 더 큰 에너지야? 이거는 발모고 가시광선. 라임은 자외선.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의 전자전이는 이것보다 큰 에너지 필요하다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더 크죠. 됩니까? 쌤,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이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려올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겠죠? 2번. 4에서 2로의 전자전이 가시광선. 5에서 1 자외선. 그럼 누가 에너지가 큽니까? 에너지가 5에서 1이 더 크죠. 그럼 파장은 반대니까 누가 커야 돼? 얘가 길어야지. 그러니까 4에서 2로의 전이는 5에서 1로의 전이보다 더 긴 파장, 더 짧은 에너지, 작은 에너지. 맞는 말이잖아. 에너지를 풀면 되죠. 3번. N이 1보다 큰 상태에서 1로 전이한다. 이거 라이먼이죠. 자외선이죠. 모든 전자전은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나타난다. N이 1보다 큰데 N이 1로 간다는 건 N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방출할 때 나타나는 거지. 왜? N 값이 작아지는 건 안정해지는 거니까. 4번. N이 2에서 무한대로 상태의 전자전이는
여기 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 나오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로 갈 때죠. 그러니까 틀렸죠. 2가 아니고 뭐라고 고쳐야 됩니까? 1이라고 고쳐야 이 말이 맞는 말이 되죠. 5번 각 전자껍질에 에너지 주는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답은 2번이 이 문제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라. 수소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무한대로 갈 때니까 1을 볼까요? 1을 보면 첫 번째에 있던 게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맞는 말. 2번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대. 계열로 치면 발머 계열. 어떨 때 발머 계열이냐면 무조건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해야지 발머 계열이죠. 볼까요? B를 보면은 오케이. 두 번째 껍질로 전이. 맞는 말. 적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무조건 세 번째 껍질로 가야 되니까 누구하고 누굽니까? C하고 D. 오케이. 또 파장이야. 파장이 가장 짤 때 뭘 찾아내면 됩니까?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다 볼 거 없어. 이게 제일 크잖아. 왜? 넘사벽이잖아요. 첫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파장이 가장 짧은 것 방출하는 것 중엔 A 맞죠?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B가 A보다 크다. B는 2진 그룹이고 A는 1진 그룹이니까 B가 A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럼 이게 틀린 말이 돼야 되는데 파장이 제일 짧다. 에너지 제일 큰 게 A라 해놓고 B가 A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다음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일일이 구하라는 문제 아니죠. A를 구하고 B를 구하고 이런 문제 아닙니다. A는 첫 번째 껍질로 간다. 무조건 자외선이다. B는 두 번째 껍질로 간다. 가시광선이다. 어떤 경우라도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이 크다. 그거 아까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렇게 문제 접근하시는 겁니다. 11번. 지금 가를 보니까 2에서 1로 가고 있고요. 얘는 당연히 발머 계열이고 자외선이겠죠. 3에서 2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뭐겠습니까? 이게 라이먼이고요. 이게 발머니까 가시광선 되겠죠. 기억. 가는 그랬습니다. 스펙트럼 A 볼까요? 요게 자외선입니다. 요게 가시광선이죠. 잘 보면 오른쪽 갈수록 파장이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파장이 증가한다는 건 에너지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작아진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수록 에너지 작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외선 영역,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전자전이 중에 A는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니까 무조건 어디에서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껍질로 두 번째 껍질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B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면 무조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져야 되죠? 그 중에 파장이 제일 오른쪽, 가장 작은 에너지. 그러니까 N이 3에서 N이 2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고, 나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A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가는 A에 해당한다. 기억은 맞는 말. 나는 바닥 상태로 바닥 상태로 가려면 첫 번째 껍질로 가야 되는데 나는 두 번째 껍질로 가고 있으니까 니은 틀렸죠. B의 에너지는 A의 에너지보다 크다. B는 가시광선, A는 자외선. 넘사벽으로 A가 훨씬 커야 되죠. 무조건.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B의 에너지가 A보다 크다는 틀린 말이니까 기억만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가 보라색이니까 412, 여기가 빨간색이 656이고요. 여기 뭔가 하나 있죠. 스펙트럼 선이. 그럼 지금 무슨 영역입니까? 그냥 이것만 봐도 가시광선 영역. 친절하게 문제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가시광선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생각해야지. 무조건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B는요. 무조건 두 번째로 가는 것 중에 에너지를 제일 작아야 되니까 3에서 2로 가야 된다. 그리고 A는 B 바로 왼쪽에 있으니까 B보다 에너지가 크긴 크죠.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바로 다음이니까 얘는 N이 4에서 어디로 가면 된다? 2로 가면 된다. 그러면 찾아볼까요? A는 4에서 2니까 4에서 2면 4, 3이 C가 되겠네. 요게 바로 C. 3에서 2니까 하나, 둘, 셋, 3에서 2가 B네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B.
그럼 답은 C하고 B니까 여기 있네.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림은 수소원자의 발모 계열. 자, 발모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껍질로 오는 건 확실하죠. 그러면 이 녀석은 뭐 빨강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는데 가장 파장이 길죠.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에너지 값은 가장 작다는 거니까 B는 두 번째로 떨어지는 전자 전위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니까 어디서 들어가야 됩니까? 3에서 2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니은 틀렸네. 3에서 1이 아니고 3에서 2죠. 기억, 발목이라고 했고 보라도 보이고 빨강도 보이니까 가시광선 맞죠. 디귿, 에너지 가장 큰 빛 말 바꿀까요? 파장이 가장 짧은 빛. 이 중에 파장 가장 짧은 건 410에 해당하니까 A 맞죠? 답은 기억 디귿.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얘가 3에서 2래. 그럼 이거 아까 4에서 2라고 풀었어. 그럼 이거는 5에서 2로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6에서 2로 풀어야 됩니까? 무한대에서 2로 풀어야 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n값이 작을 때는 이렇게 간격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사실은 n값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그 껍질과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판독이 힘듭니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됐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 문제 답이다. 14번 한번 볼까요? 수소기체 방전관에서 또 뭡니까? 보라가 보이고 빨강이 보이니까 막 지겹도록 나오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발모 계열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역시나 지겹도록 나오고 있죠. 3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3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다. 그럼 얘는 4에서 2, 얘는 5에서 2 이렇게 가겠죠. 기억, 수소의 에너지 주의는 불연속적이다. 뭐 습관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 이와 이거 사이에 선이 없잖아. 그게 불연속인 겁니다. 전자껍질의 에너지 주의는 일정한 간격과 간격이 다르죠. n분의 1310이 아니죠. n제곱분의 1310이죠. 틀렸습니다. 파장이 큰, 말 바꿀까요? 에너지가 작은 빨간색의 빛이 왜 파장이 크다, 에너지 작다, 큰 에너지 준위로부터 틀렸죠. 얘가 3에서 2라면 얘는 더 큰 에너지 준위인 4에서 2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말이죠. 들뜬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한다? 이거 뭡니까? 라이먼 계열이니까 이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어디 나타나야 됩니까? 아마 보라색 이쪽 왼쪽 편이 나타나겠지. 그게 틀렸죠. 답은 누구만? 기억만 이 문제 정답이 된다. 됐죠? 15번 볼까요? 계속 파장이 나오다가요. 진동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진동수는 뭐하고 비례하죠? 에너지하고 비례하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는 건데, 즉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라이먼이라고 했으니까 라이먼은 무조건 발모하고는 다르게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해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n값이 증가할수록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죠. 그럼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로 갈수록 파장 간격도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가게 되면 간격이 늘어나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이게 안 주어져 있더라도 그래프만 가지고, 표만 가지고도 아, 얘가 2에서 1로 갈 때구나. 그럼 얘는 3에서 1로 갈 때고 얘는 4에서 1로 갈 때죠. 그러면 요 파장 차이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의 차이가 될 거고요. 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차이가 되니까 갈수록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선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전자가 뭐 하니까? 불연속적으로 배치해 있으니까. 끝. 물론 뭐 여기에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껍질에 뭐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핵심 키워드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일이 적어줄 수는 없으니까. 선 스펙트럼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다? 껍질 있죠? 껍질 사이의 간격이, 무슨 간격이? 에너지 간격이 뭐하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다? 결국 이 파장도 일정한 간격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 간격, 껍질의 에너지 차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차이도 일정하지 않다. 결국 스펙트럼은 뭐 하는 거죠? 전자가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흡수 방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스펙트럼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현대원자 모형 가지고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